선생님들 이제 요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억나는 멋진 강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거를 저 이제 포스트잇을 드릴 테니까 네, 여기다가 조금 2가지 정도씩만 써보시면 좋겠어요. 네. 한 장씩 나눠 가지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강사한테는 이게 있고 이게 없다. 예, 2개씩만. 예. 멋진 강사는 뭐가 있고 뭐가 없을까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써보세요. 이걸 열어놔야 되나? A4 용지 좀 가져갈게요. 예. 대리님, 저기 너무 더운데요? 와, 진짜 살인적인데? 어떻게 해요? 너무 더워. 더운 저기가 나와요. 저 위에 벽에 있는 걸 끄고 거기는 그 벽에 있는 거는 바람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위에 강의실도 안 돼요? 거기 좀 시원하던데 지난주 시험했을 때. 촬영이랑 교육이 다 있어가지고 아. 거의 6시까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맞물렸네요. 네. 조금 좀 이게 되게 저기 하실 것 같은데. 더워서.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창문을 열 수 없을까요? 창문?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쓰셨어요? 창문이 더 시원하실 거예요. 창문 열 수 있으면 좀 열어볼까요? 여기 열 수 있는데 네. 그게 그걸 것 같았죠. 그게 어디 여기까지만 시원하고 여기서부터 많이 시원해. 여기까지만 시원해. 이것도 거의 바로 자리 옆에 이렇게 있어야 시원해요. 네. 자, 이제 발표해 볼까요? 뭐가 있다? 네. 2가지. 네, 2가지 있는 것부터. 네. 이거는 흡입력, 흡입력, 네, 그다음에 깊이. 깊이. 네. 있는 거 프로다운. 음. 저는 있는 거 예의와 배려심입니다. 음. 저는 전문성과 진정성. 저는 감동이랑 호흡력. 네. 1번은 뿜어져 나오는 긍정성, 2번은 경험을 토양한 다양한 로드맵. 네. 자, 없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없는 거. 자신의 주관을 강요, 아니면 부정적인 세계관. 자만심이랑 자아도취. 불성실 불친절. 저는 멋진 강사에 해당돼가지고 네. 멋진 강사가 없는 거는 저는 편견과 노가 있다. 네. 거짓과 불친절. 네. 없는 거. 저도 그 아직 음.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자기만의 거는- 아직 네네. 가지고 있어서 자기만의 논리. 네네. 네, 알겠어요. 뭔지. 네, 우리 선생님들이 뭐 정답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료에 보시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제가 조금 작은 글씨지만 넣어드렸거든요. 한번 체크해볼까요? 나는 강사로서 적절한 복장을 알고 있다. 1시간의 강의를 위해 2시간 이상의 강의 기간을 준비한다. 5점 만점에 몇 점? 숫자로 표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점수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조금 볼 건데요. 일단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강사 처음에 이제 막 할 때, 그때 진짜 초짜 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저는 그냥 수강생인데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수강생인데 옷을 강사처럼 입었어요. 강사님이 의식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그 참여자들이 어머 교수님 벌써 오셨어 막 이럴 때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옷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냥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상향 그걸 이렇게 좀 있으면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만나는 대상에 맞게 입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요란해요. 저희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특성화고 취업 지도 가는데 공고해요. 남학생들이에요. 너무 선생님들이 아예 그러시는 거예요. 파진 옷 입고 오지 마셔라. 치마 입고 오지 마시고 바지 입으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쪽으로만 발달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맞게. 이제 제가 저는 또 특히나 조금 어려워 이렇게 자존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분들 대상 만날 때는 일부러 요란한 거 다 빼요. 귀걸이 빼고 목걸이 하나 정도만 아니 브로치 하나 정도만 하고 시계 반지 다 빼고 가요. 네. 너무 요란하면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위화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금 그래도 이제 단정하고 깔끔하게는 입되 학습자 내가 만나는 대상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썼어요. 근데 원래는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이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뭐 어렸을 때부터도 옷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프리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한 강사님이 같이 강의를 했던 강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이제 상담 쪽으로 아예 빠지셨는데 그분은 되게 프리하게 입는 거예요. 강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강사님, 어떻게 강사님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리를 꼭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처럼 매번 그렇게 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교육에 갈 때도요, 그냥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나름 난 준비됐어 라고 가요. 진짜로.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뭘 할 때는 내가 돋보이길 바라잖아요. 누가 나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특히 이런 채용 이런 쪽에서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허름하고 막 이렇지만 무대에 딱 서면 강의를 못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면 딱 마이크 잡으면은 막 정말 잘해요, 말을. 그분들이 강사력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그 모습만 보고 누가 기회를 줄 건데 선생님한테 먼저 기회를 주기보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게 나잖아. 이런 모습인 사람이잖아. 더 많은 기회를 아마 선생님 놓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옷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결국 그분은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담 쪽으로 이렇게 가셨고 전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경 안 쓰시면 안 돼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하러 갈 때도 약간 세미 정장처럼 하고 갑니다. 예. 꼭 준비된 그런 너무 요란하게는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맞게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자, 1시간 강의를 위해서 2시간 이상 준비한다. 2시간 더 하죠. 자료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왜 강사를 하려고 그래?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저의 천직을 만났고 너무너무 살아있음이 느껴지고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가끔 딱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1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재택근무가 너무 많아요. PPT 만들어야 되죠. 동영상 편집해야 되죠. 드라마 보다가 저 영상 갑자기 예, 이 에피소드 막 써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근데 또 그래서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일과 삶과 쉼이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막 김밥만 먹을 때도 있어요 진짜. 다행히 제가 김밥을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진짜 초치기처럼 막 그럴 때도 있고 또 막 이렇게 가끔 그 시간 같은 거 이렇게 막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변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뭐 갑자기 교통이 뭐 복잡하거나 막 이럴 때
심장 쫄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로 완전 이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도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지만 이 서 있는 시간에 제가 되게 몰입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조던이 저희 아들이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마이클 조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던의 일화를 막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엄마 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조던은 이렇게 뛸 때 모든 걸 잊고 몰입을 한대요. 근데 저는 강의할 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다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힐에서 제가 못 내려오거든요. 제 키 때문에. 근데 아픈지 몰라요. 근데 집에 갈 때 아파요. 집에 갈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또 응용력이 막 생겨요. 여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금방 이렇게 조금씩 바꿔요. 강의를. 계획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몰입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강의 준비하는 거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좋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은 아이들은 화려한 이면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보이지 않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감수할 정도면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네, 저는 강의하기 전에는 1시간은 좀 아니고 한 30분 전 미리 가 있어요. 저희 코잡도 거의 30분, 20분 전에는 꼭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가 여기 하고 주 업체예요. 저는 여기가. 근데 여기 말고 이제 또 저를 인정해 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업체에 한 강사님이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면은 몇 분이 같이 가잖아요. 그 대학을 가도 한꺼번에 따오니까 무슨 과 다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강사 투입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한 분이 안 오시는 거야.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담당자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세요?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펑크가 난 거예요.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얼마나 그 담당자랑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 강사님은 여기서 강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세계가 그렇게 자기 관리가 혹독한 거예요. 이거 캐치를 안 하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지난 이제 2달 전에 저희 집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짐을 다 쌌다가 그걸 또 다 풀렀다가 근데 이제 강의 스케줄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 놓친 적이 없는데 겹쳐서 3개를 잡았어요. 하루에.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이었던 건 그게 이제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조정이 됐는데 이제 업체의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당일날 안 그랬으니 어디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쌓아놓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뭔가 건수를, 빌미를 제공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자기 관리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러면은 다시는 거기서 못 봐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아까 그 펑크난 강사님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답니다. 네, 그래서 꼭 정말 지켜야 되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 강희 씨가 근데 제가 오늘은 사실 조금 맞춰서 끝내긴 할 거예요. 전 무조건 맞춰서 끝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욕심을 내기도 했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꼭 욕심 내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 아무리 좋은 강의도 시간 안에 끝나지 못하는 건 학습자들이 원치 않아요. 벌써 우리 6시만 되면 막 시계 보실 거예요. 언제 끝나지? 그리고 더 길게 하실 경우 양해를 꼭 구하셔야 돼요. 제가 5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중에 한 명이라도 좀 그런다 그러면 네, 그러면 조금 이 부분이 아쉬웠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셔야 돼요. 동의 안 하시면. 자, 강의가 시작될 초반에 청중의 관심을 끄는 거 오늘 계속해서 이제 스팟 강의 할 거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낯섦 우리 서로의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거 그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청중의 대상에 따라 적절한 유머를 잘 구사한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멘트를 잘 치지?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그런 강사 중에 하나가 김창욱 교수님이에요. 그쵸? 울렸다가 확 웃겼다가 네, 근데 그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만의 방법으로 스팟을 많이 넣어서 해요.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웃음. 이렇게 학습자들이 활동하다가 웃음이 빵빵 터지는 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편이고요. 강의할 때 얼굴 표정이 되게 풍부하다. 이거는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웃는 모습, 긍정적인 거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미러링하는 거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울에 그런 모습들이 비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제가 이렇게 우리 세진 쌤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세진 쌤만 계속 보고 얘기를 하면 어떡겠어요? 뭐지 저 강사? 막 이러잖아요, 그쵸? 뭔가 있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죄송해요, 제가 좀 잘난 척할게요. 제가 학습자로 갔을 때 제가 너무 잘 듣거든요. 막 진짜 앉아가지고 눈 맞추고요.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진짜 강사님들이 힘나게 나의 급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럼 저한테만 이렇게 오시는 거야 저한테만. 그래서 한참 저 사람 뭐야?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제를 하는데 전 대학원을 나중에 이제 교육학으로 전공을 바꿔야 돼서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대학원을 가서 이제 할 때 대학원 마칠 때까지 제가 정말 잘했던 건 제가 자기주도 학습 쪽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경청하는 거예요. 그건 하버드에서도 정평이나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랑 친해져라. 다른 거 없다.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발표할 때 내 수업 때 잘 들었던 사람. 수행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근데 또 이제 강의를 하니까 발표 이런 거 잘할 거잖아요. 그리고 교수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제가 나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자재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칠판 지워주는 거. 제가 수업 때 잘 들으니까요. 이렇게 경청을 잘하니까 좋은 게 교수님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다 알려주거든요. 저희 그 영재교육 시간이었어요. 영재교육 전공 선생님이 해외에서 오셨는데 연대하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건대에서 했거든요. 건대하고 두 군데서 수업을 하셨어요. 기말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교수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강의 중간에 이제 받았죠. 그래서 교수님! 네, 저는 딱 수업 계획서가 뜨면은 교수 전화번호 입력 무조건. 네, 그래서 그거 입력하는 이유는 내가 조금 늦을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가니까. 그래서 미리 문자를 보내고 이러려고 교수님 전화번호를 미리 이렇게 딱 입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제 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문자를 보내거든요. 매너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이 제 이름 기억하잖아요. 근데 수업 태도도 좋아. 발표도 잘해. 날 도와줘. 그러니까 이제 좋을 수밖에 없죠. 호감도가.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시험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성욱 선생님, 나는 시험지 답안지를 보고 감동한 건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이 말이 해외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어눌했어요. 영어를 너무 오래 써셔가지고 한국말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들으면 전달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대하고 건대에서 두 군데서 강의했는데 선생님 답안지가 제일 감동이었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기뻤던 경험이 있고요. 대학원을 올 A+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 수학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학과였거든요. 제가 탑으로 졸업했어요. 대학원 학장님 그 상패하고 금함도를 받고 네, 졸업을 했어요. 저는 강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강사는 더 하실 거면 이쪽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고 싶으면 대학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세요. 나를 위해서도 가시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보낸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안 본다 해도 우리나라는 봅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요. 가서 한 학기만 등록해. 그러면 이력서 서류에
대학원 석사 과정중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거라도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끝내고 나와요. 논문 쓰고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그 사람들 밥 한 번씩 다 사야 돼. 언니 고마워 막 이런 강사들 많거든요. 그래서 등 떠밀어서 보냈더니 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자, 뭐 이런 건 다 보시면 되고요. 시청각 자료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중요한 그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있으면 다운 받으셔서 다음 팟 인코더나 반디캠 같은 걸로 이제 작업 편집하셔서 그때그때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강의 시에 사용하는 기자재 다루는 거. 어디 갔을 때 제일 진땀 흘릴 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PPT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될 때. 네. 처음에는 그게 되게 당황스러워요. 뭐 소리가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난다든지 화면이 뭔가 연동이 안 돼서 안 나온다든지 되게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시면 많이 이제 임기응변이 생기실 거예요. 그냥 핸드아웃 자료로만 할 수도 있고 칠판에 그냥 중요한 거 딱딱 몇 개만 흐름대로 써놓고 그냥 강의하셔도 되고. 네. 근데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얼리 어댑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노트북도 가벼운 거 최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포인터, 그다음에 뭐 강의할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마이크, 이어 마이크, 뭐 이런 거는 진짜 성능 좋은 거 그런 걸 꼭 구입을 해요. 일단 군인이 잘 싸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게 지금 제일 그래요. 이거 만약에 고용센터나 이런 데서 평가한다 그러면은 강의 환경으로 굉장히 좀 그런 게 되게 이게 강사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난 강의만 했을 뿐인데 이 환경에 대해서 막 그러면은 사람들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되게 평가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담당자들은 우리를 평가하기를 그 이제 평가서 한 장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자, 우리 강사가 되고 싶은 이유 있으시죠? 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좀 말하거든요. 저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대요. 제가 말을 잘한대요. 그래서 강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화려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꼭 이분도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단지 말 잘한다는 이유로 강사로 나서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그 알맹이가 뭔지를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성공 강의의 핵심 포인트. 저는 다른 거보다 강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동부여성발전센터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다 이렇게 강사 양성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다 여성분인데 한 분이 60대 넘어가신, 그러니까 65세인 지긋하신 그 남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아집이 그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맨 앞에 항상 앉으세요. 근데 목 디스크가 있으셔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계속. 그러다 주무세요. 맨 앞에서. 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25차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3시간씩이에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 단절 여성들이 나는 앞으로 조금 이 교육을 받고서 강사로 나서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중에 청일점으로 계신 그분이 저는 강의를 커뮤니케이션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생님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는 옛날식 산업화 시대에 양성되는 교육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식 도매상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 머릿속에서 정말 그렇게 갔는지 어쩐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교육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는 강의 들으러 왔지 이런 거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정적인 발언이 다른 분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요즘 강의는 특히나 그래요. 우리가 들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본 거는 그거보다 좀 기억이 되지만 직접 참여한 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학습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 강의 들으러 가는 사람들은 듣기만 위해서 보기만 위해서 절대 안 가요. 참여시키셔야 돼요.
아이들 특히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로 의지가 없는 사람들 움직이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자, 강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청중을 분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 그리고 비언어 그리고 언어 능력의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쭉 내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를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따 개돈 받으러 갈 거 생각하시는지 저녁에 누구 만날 거 생각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이 사람을 정말 우리가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이 사람이 전달을 받고 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떤 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강의예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그려보세요. 거기 가지고 계신 종이에다가 이면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리라고 하는 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3개 그려보세요. 네, 네모, 세모, 동그라미 3개. 마음껏 그려보세요. 네. 자, 옆에 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비교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그리셨나? 네모, 세모, 동그라미 3개. 네, 네모 하나, 세모 하나, 동그라미 3개. 비슷해요? 동그라미 3개요. 네. 자, 제가 한국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영어를 했을까요? 일어를 했을까요? 중국말을 했을까요? 우리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다 어때요? 생각이 다르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원하는 그림은 이거였어요. 네모 하나, 세모 하나, 동그라미 3개. 우리 선생님들 다 어떠세요? 다 제각각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을 해도 같은 언어를 써도 머릿속에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면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따라 달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강의할 때 앞에서 내가 얘기한 걸 학습자가 제대로 정말 나하고 똑같이 일치하게 알아들었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이걸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예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청중을 먼저 분석하시고 내가 가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만나는 대상은 어떤 아이들이고 또 우리 또 석인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자, 목적과 목표를 좀 명확히 해주고 가시고요. 자료 수집하고 구조화한 다음에 뭐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내가 마무리할지 수업 계획 같은 거 하시고 시청각 자료도 좀 중간중간 요즘은 사실은 저는 강의를 가면 시각이 되게 발달한 학습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막 떠드는 것보다 그 시청각 자료 하나 땅 때려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하신 다음에는 꼭 리허설을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경력자도 계시지만 처음 가는 분 계시잖아요. 저는 예전에 처음 강의 갈 때요. 리허설을 했어요. 셀프로 이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찍고요. 갔다 오면 꼭 강의 평가를 했어요, 제가. 요번에 내가 어떤 멘트를 했는데 그건 너무 아니다. 서론에서 뭘 했는데 그건 너무 아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그거를 이제 제가 강의를 가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조금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그 이렇게 녹음기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녹음을 해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그걸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고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전달하고 질의응답, 그다음 피드백 훈련. 내가 스스로 제가 조정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뮤지컬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질투의 여신 찍을 때 거기 의사로 나왔던 사람 있죠? 아세요? 혹시? 그 여자 의사? 모르세요? 네. 조정석하고 되게 오래 뮤지컬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캐스팅 받을 때 조정석 한다 그래서 무조건 예스. 대본도 안 봤대요. 왜냐하면 뮤지컬판에서 자기가 만나본 조정석은 그 연극을 끝난 다음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반성 일기를 썼대요. 연극 일기를.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강의가 끝나면 피드백을 했어요. 제가 오면서. 제가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3개가 있어요. 저 혼자만의 카페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 강의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좀 아플 정도로 좀 많이 쓰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질의응답 이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식 학습이 되게 또 유용해요. 근데 많이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청중 니즈 파악하고 또 청중의 지식 수준이나 환경을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가 어떤 걸 전달할 때 지식, 개념화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달을 하면 그거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적절하게 그 학습 대상에 맞게 가공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부모 교육을 진행을 했더니 거기 강사 양성 과정에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이 한 3분이 부모 교육을 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앞으로 부모 교육 하고 싶다고. 근데 사실은 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례 얘기를 안 하면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은 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선생님 좀 물음표예요. 선생님 그거보다 좀 다른 콘텐츠 좀 찾아보시다가 결혼하시고 아이 키우면서 이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컨설팅을 드렸거든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강의가 그분이 처음엔 기분 나빠하셨어요. 노골적으로. 결혼 안 하면 꼭 못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분이 강의 중반이 넘어서자마자 저한테 와서 이러셨어요. 선생님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진짜 다른 콘텐츠를 좀 하다가 진짜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말 그 대상에 맞는 사례, 에피소드 이게 되게 이해를 돕거든요. 사람들한테 강의를 좀 풍성하게 해주고 에피소드 관리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제가 지식적으로 전달하다가 맞는 그 딱 연결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럼 바로 에피소드 노트에다 써요. 네. 이게 김미경 강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 기억의 과부하가 걸리는 청중.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강의 가실 때 PPT를 되게 많이 넣으세요. 네. 모든 강사가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하는 것보다는 딱딱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셀프 코칭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비언어적인 스피치 아까 신경 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슨 뭐 교사다, 아니면 엔지니어다, 의사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약속과 원칙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저는 공간 활용을 좀 되게 많이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대규모 강의 같은 거 할 때 앞에서만 안 하고요. 중간으로 딱 들어가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등장할 때 뒤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말 막 그러시면 이렇게 가가지고 마이크 막 이렇게 주고 네,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잠 못 주무시게. 근데 저번에 이제 시간 평가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게 이제 꽂히셨나 봐요.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좀 너무 웃겨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발표할 때 또 스피치 강의를 할 때랑 상담할 때랑 우리 수다를 떨 때랑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 컨설팅 또 그걸 계속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또 가서 들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복식 호흡인 것 같아요. 호흡을 딸리지 않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여기서 호흡 갖다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갖다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퍼올리거든요. 근데 강의를 좀 오래 하면서 목이 빨리 쉬지 않고 그래도 좀 길게 할 수 있으려면 복식 호흡을 생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갈 때, 전철 탈 때, 산책할 때 계속 복식 호흡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감기예요. 진짜 감기가 제일 무서워요. 누가 감기에 걸렸다. 마스크 제가 써요. 미안하지만 나는 직업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이제 쓰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강의를 했는데 6시간 강의였거든요. 근데 학생 강의였어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정말 말 안 듣는 남자애들. 6시간 강의했더니 여기가 완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끝으로.
그래서 한 달을 인어공주가 됐어요. 진짜 목소리가 한 마디도 안 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봤더니 성대가 엄청나게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마이크도 사고 그 이후로는 네, 진짜 감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 네. 너무 평이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조용하게. 진짜 잡니다, 애들이. 그 강약을 주면서 말씀하시면 좋고요. 발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귀에 가서 꽂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면접 시뮬레이션 이런 거 지도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 그래서 꼭 저는 다른 거 말고 목욕탕에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 시집도 괜찮고 그런 거 가져가셔서 읽으세요. 그러면 되게 많이 교정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청중 분석 저희 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좀 쉬세요.